반갑습니다. 광양문화원 독서 아카데미 인문학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년의 아우성, 성심리학, 연애의 기술, 감성 스토리텔러 고정환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을 힘있게 에너지를 주는 그 연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이 작가분이 안은성님입니다.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또 읽게 됐는데 다 읽고 나서까지도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연애 기술에 대해서도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그 양력을 한번 제가 우선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안은성님이시고 아주대 교육대학원에서 심리치료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성교육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랑학 연구소, 이름 너무 좋죠? 사랑학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의 소장이자 연애 상담 유튜브 채널.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요.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선 넘는 여자 달링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남녀가 궁금해하는 섹슈얼리티에 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쉽지 않은 썸과 사랑의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냥 그 도덕적이고 아니면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썸 타고 연애하고 섹스하는 법을 모른 채 어른이 된 대한민국 남자 여자들에게 이제라도 사랑력을 챙겨주어야겠다는 비장한 책임감. 저도 이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했다. 사랑의 심리, 이성의 심리를 통해 누구든 연애 천재로 거듭나는 방법을 책에 담았다. 사랑의 심리, 여성의 심리, 사람의 심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집필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또 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연애 천재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연애 천재가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연애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쉬쉬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쉬쉬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삶에서 적용한다면 우리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자기 할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강의는 2시간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 1시간은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고 무엇이 사랑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살아가 보면서 느끼는 그런 허망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만 있는 그런 사랑, 소설 속에만 있는 사랑, 드라마 속에만 있는 사랑에 갇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현장 그대로 우리의 닥치는 어떠한 상황들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애 기술을 앞서서 사람이 뭔가 지금 연애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죠. 저희가 인문학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문화를 배우는 학문이 인문학인데, 먼저 사람을 알아야지 연애도 알 수 있고 사랑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알아야지 연애든 뭐 다른 여러 가지 인간 삶의 모습에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칠판에도 써보니까 전자칠판에 써보니까 조금 글씨가 좀 바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이 있죠. 원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오려고 했는데 너무 식상하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식상한 느낌이 들고 많이 인간적이지 않는 느낌이 들죠. 사람적인 맛이 안 나요. 근데 이 자필로 쓰면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란 말이 어원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어원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냥 갑자기 사람이라고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게 이제 명사형이 돼서 살아있음이 되는 거죠. 이 살아있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사람인가? 나는 사람으로 이게 모습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계기가 있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렇게 모습이 형태가 사람이라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건 뭔 말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에너지. 죽어있는 것은 에너지가 없어요. 살아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목소리도 그냥 힘차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사실은 스토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저의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인문학의 문제는 결국은 에너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정말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정말 나다움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나와 만나는 사람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죠. 평탄하게 가진 않아요. 꼭대기만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무슨 재벌 2세라 하더라도 결코 그 날마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먹을 것 많고 뭐 지위도 높고 했다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 이야기를 조금 가끔 할 건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알죠? 지혜의 왕 솔로몬인데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궁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궁전이 모두 금으로 도배됐던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력이 뛰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아내가 1000명이었어. 1000명. 그 아내가 1000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위가 얼마나 높았냐면 아마 그 왕이 기본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그쪽에 있는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를 지배했었어요. 그만큼 권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름이 뭐였죠?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혜, 건강, 권력, 돈, 명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뭐냐면
너무 재미없다. 인생 헛되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인데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환경은 좋았지만 나중에 이제 깨달았지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정말 행복한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맛있는 식사하는 거 이것처럼 좋은 게 없구나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문제의 시작점이 돼요. 근데 우리가 헛다리 짚는다 하잖아요. 시각장애인 문고리 잡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데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터치를 하고 이 가렵지 않은 부분들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사람이 에너지라는 그 관점을 이해하시면 지금 연예 기술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사람이 살아있음이었느냐면은 또 다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들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그냥 그 껍데기 이 몸을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코에다 생기를 불었어요. 그 생기. 이 생기가 바로 에너지라는 거죠. 살아있는 에너지. 이 살아있는 에너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이 뜻이 살아있음이고 이 모든 인문학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 사랑은 누가 하죠? 예, 사람이 합니다. 사람. 사람들이 해요. 사람들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 눈물의 씨앗 막 이런 정말 이런 거를 뻘소리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말하는데 뻘소리.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사랑에도 보니까요. 사랑이 뭐냐면요. 이 어원상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사랑은 이 사자가요. 불사르다란 말이에요. 불사르다. 그리고 랑이 뭐냐면요. 이게 함께랑이에요. 함께. 사랑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불 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 연애의 기술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혼자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랑이 함께 랑이고 이 사가 불사르다고 했어요. 왜 사랑할 때 불사를 딸까요? 여기에 그 에너지의 비밀이 있어요. 자, 사람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뭘로 표현되냐면 불로 표현해요. 밝음과 열 에너지, 이 불사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둘이가 함께 해가지고 불을 사르는 거예요. 불을 사른다는 말은 뭘까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이 그냥 눈물의 씨앗이고 뭐 그냥 청춘 남녀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 두근두근한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 인생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삶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랑은 둘이 함께 불사르는 거예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고 그 불이 더 발전해서 정말 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사르다의 사랑이에요. 그럼 한자를 볼까요? 한자에도 그냥 한자에 사랑의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자를 그렇게 잘 쓰지는 못해서 실수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사랑의 예자인데 보면 요게 뭐냐면 여기 위에까지 요 마음 십자 빼고 요 마음 십자 빼면 요게 줄수 받을 수예요. 줄수 받을 수.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것이 잘못했나요? 네, 됐어요. 자, 줄수 받을 수인데요. 뭘 주고받아요? 이 마음을 주고받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랑은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막 희생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다음에 뭐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 뭐 이런 사랑, 자비하심. 여기에서 그런 정도의 고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랑은 두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한 사람만 주고 한 사람이 받고 한 사람이 착취해버리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불사를 때 한 사람이 상대편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둘이가 함께 이 모닥불을 빛이 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핵심이 마음이 오가는 것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연애 기술에서 이게 핵심이 핵심. 이 마음이 오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끌려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를 줘버리거나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몰라요. 이게 주고받지도 않을 뿐더러 어쩔 때는 정말 자신도 상처를 주고 남도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님에서 시작해가지고 점 하나 붙여가지고 남이 돼버리는 이런 현실, 노래 가사처럼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주고받음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에너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에너지 부분을 놓치시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에 이제 보면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사람이 뭔가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같이 불을 태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남자가 느끼는 사랑하고 여자가 느끼는 사랑을 본질적으로 어떤 사랑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인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요. 빙하기 이후예요. 빙하기 이후. 과학적으로 보면 빙하기 이후에 이제 인류가 태어났는데, 그때 어땠을까요? 빙하기 끝나면 바로 봄이 되는 건 아니겠죠. 빙하기가 오래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생명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크게 짐작했을 때 무슨 식물을 많이 가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았을 거고 날씨는 굉장히 추웠고 극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이제 살아가면서 사랑을 피워가는데 이 작가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남자의 무의식과 아까 심리학이라는 게 마음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이 오가는 거니까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의 마음, 이 무의식의 마음, 의식은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에 우리 원초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무의식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알아야지 진짜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이해할 수 있고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그 무의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에 깔려있는 그 본질적인 무의식을 말씀드릴게요. 인류가 이제 최초로 그 빙하기 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살아남지 않았는데 이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날씨는 춥고 먹을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살았냐면 거의 동굴에 살았어요. 동굴. 이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동굴. 근데 이제 무슨 성비가 맞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막 날씨는 춥고 먹을 건 없고 이 동굴 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남자가 있고 지금처럼 이성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유인원을 좀 보면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있고,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냥을 가서요. 사냥을 가가지고, 이 가족을, 이 공동체를 먹여 살려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지금처럼 무슨 직장에 나가고 곡식을 가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가지고 온 사냥감을 가지고 밥을 짓거나 아니면 옷을 만들거나 가장 중요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는 이 일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에서 그냥 우리처럼 지금처럼 선택해가지고 뭐 A군하고 B군하고 뭐 여자분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짝짓겨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한 여자를 쟁취하려고 이 남자들이 서로 싸워야 돼요. 이 남자들이 싸워야 되고 이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나버려요. 잘못 엉터리 같은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는 평생 이제 삶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내 자손에 씨를 뿌릴 것인가. 이게 최대 인생 관심사예요. 이 남자들의. 한 여자라도 더 만나가지고 자기 씨를 종족을 번식시키는 일에 이게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 여자들은 어떠냐면요. 이 남자 여럿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맞는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아무나 이 남자들을 만나주거나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남자들은 될 수만 있으면 자기 DNA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경쟁하면서 이 여자들을 만나요. 자, 요게 우리 인류가 시작했을 때부터의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시대는 많이 바뀌었죠. 지금 대한민국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이 의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핏줄에 의해서 DNA가 계속 유전자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 그 질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유전자가 돼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막 남자가 은큼하고 뭐 이렇게 저질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 안에 많은 여자들을 원하는 그런 심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다 절제를 하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지금 현대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자분들의 내면에는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남자에게 이렇게 막 그 정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신중해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는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이렇게 만남도 많고 어떤 활동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디테일의 시작에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결혼을 저도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아내의 그 심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농담으로 아내에게나 아니면 여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나 여친이
느끼는 그 감정은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되게 한 중년 넘어서 보면 이상하게 더 젊었을 때보다 아내가 남편을 더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집착하고 더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그냥 놓아줄 때도 될 건데, 저 나이에 돼서 남자가 어디 나가서 무슨 딴짓 할 이력도 없을 텐데도 더 이렇게 집착하는 그 이유가 이런 무의식적인 심리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서로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시츄에이션, 행동의 모습들이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낭패를 보고 사랑했으면서도 헤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온 김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아시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그거예요. 이 소는 여자였고 암소였고 사자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 둘이가 너무 사랑을 한 거예요. 소와 사자가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헤어졌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소와 사자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소가 이 사자하고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소가 굉장히 아파버렸어요.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 소를 위해서 밤새 산이고 뭐고 들러 다니면서 막 먹을거리를 토끼고 뭐고 막 잡아가지고 소에게 갖다 줬어요. 소는 이걸 먹을 수 있나요? 전혀 먹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왔던 것은 알지만 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만 했지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다음에는 이제 사자가 아파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가 사자를 위해서 그 모든 좋다는 식물들 야채도 그렇고 약초도 그렇고 막 다 캐가지고 사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걸 보고는 아니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면서 정말 조금 서운한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도 헤어졌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누를 지금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자에 대해서 알고 소에 대해서 알고 서로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이야기했다면 정말 이 사랑이 오래 갔을 텐데, 소갈이 하고 있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짐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묻어두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2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